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토리텔링 표현 기법이라는 과목으로 이번 한 학기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대학생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어엿한 성인입니다. 청소년과 성인의 차이점이 있다라면 내가 선택한, 내가 행동한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은 대학의 첫 출발점에서 많은 기대와 많은 기대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하면서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점도 만족할 만한 학점을 맞으면서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대학 생활 때 충분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상적이라면 3월 초에 개강을 하고 자,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며 웃어가며 농담도 해가며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개강이 좀 늦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안정치 않아서 최소 1주, 2주 동안에는 대면 수업이 좀 어렵고요. 지금처럼 어떤 음성 강의나 또는 영상 강의를 통해서 당분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들어야 될 과목이고 또한 이 스토리텔링이 향후 우리 영상과에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거나 자, 모두 다 브랜딩이 들어가고 스토리텔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기회에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어떤 광고 브랜드 전략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느끼면서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비대면 수업이라 아직 우리 얼굴은 못 봤지만 자, 1차적으로 사진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저입니다. 김형근이고요. 첫인상이 나쁘진 않죠? 첫인상이 6초면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그 첫인상이 우리 수업 종강할 때까지 변함없이 쭉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고 이름은 김형근. 자, 그리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어드레스를 공개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군대를 가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이에요. 정당한 이유로 결석을 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담당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하면 결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전화번호나 이메일 어드레스를 통해서 해당하는 담당 교수님께 꼭 사전에 연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 다 챙기셔야 돼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없습니다. 과목 선택도 내가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점을 받는 것도 나의 결실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출석도 스스로 잘 챙기고 그리고 한 학기 마무리 될 때까지 열과 성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자, 스토리 플러스 텔링,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나 자, 우리 과거의 일들이 다 구전으로 인해서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많죠. 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비앙입니다. 생수죠. 다른 생수에 비해서 조금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의 생수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에비앙이라는 브랜드가 원래는 알프스 산맥에 위치한 작은 마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신장 결석을 앓던 한 후작이 요양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아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마을의 우물물을 마시면서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했던 후작은 과학자를 불러서 그 물의 성분을 분석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알프스의 눈과 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녹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 물은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정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이야기로 사람들의 입을 타고 일파만파로 퍼져나갑니다. 그 후에 프랑스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서 세계 최초의 상품화된 생수가 바로 에비앙인 것입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구전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며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생기는 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자, 일본에서 생산된 사과입니다. 자, 왼쪽 사진에 보면 사과에 한자가 쓰여져 있죠. 합격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일본 최대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아오모리현이 있는데 1991년도 거대하게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사과밭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태풍에 다 떨어진 사과를 보며 농부들은 망연자실했죠. 사과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농부가 우연히 사과 밭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센 태풍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100% 사과였다라는 거죠. 농부는 그제서야 그래, 바로 그거야 라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사과. 자,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바로 합격사과가 된 겁니다. 합격사과는 보통 사과보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을 붙였는데도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태풍 때문에 보통 사과보다 당도가 떨어지고 상처도 많았지만 현재 이 합격사과는 아오모리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합격사과.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있었구나.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앨런 튜링을 아시나요? 자, 컴퓨터 분야에서는 앨런 튜링이 굉장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요. 최근에 영국에서는 가장 비싼 지폐에 앨런 튜링이라는 박사님이 지폐 인물로 선정이 됐다라는 말도 뉴스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시작도 이 앨런 튜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암호문을 풀어서 약 2년 정도 2차 세계대전을 빨리 종식시킨 그 사람이 바로 앨런 튜링입니다. 그런데 앨런 튜링은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앨런 튜링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치사량의 청산 가리를 주입한 사과를 베어물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세계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비운의 천재 수학자 튜링의 사과를 연상시켜서 로고가 새겨지는데 그 로고가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즉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이란 회사인 겁니다. 애플사의 로고가 바로 사과죠. 자, 앨런 튜링의 사과, 그리고 현재 애플 컴퓨터의 로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 이야기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사례를 들어봅니다. 자, 담배 피는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라이터, 그 중에 지포 라이터입니다. 베트남이나 어디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은 이 지포 라이터를 하나씩 꼭 사가지고 오는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자, 지포 라이터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안드레이 중사는 쏟아지는 총탄을 피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총에 맞은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총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안드레이 중사는 천천히 눈을 뜨는 것이죠. 그는 몸을 추스린 다음에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해 의아해하며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뭐가 발견돼요? 바로 지포 라이터였던 것입니다. 이 지포 라이터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아주 소중한 물건이 됐던 거였죠. 그로부터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포 라이터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듯 스토리텔링은 한 이야기에 생명을 넣어주고 힘을 넣어주고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주는 분야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콘서트, 뮤지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웹툰, 모두 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쌍천만이라는 성공한 영화가 있었죠. 바로 신과 함께입니다. 자, 신과 함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웹툰으로 시작이 됐어요. 웹툰을 영화화하면서 100%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고 이야기를 붙여서 신과 함께 영화가 탄생이 됐고,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영화를 보면서 만족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 사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5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도 있고요. 그 500년 사이에서는 조선 정기 최고의 왕이라고 부르는 세종대왕도 있고요. 조선 후기 최고의 왕이라 부르는 정조대왕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요. 200여 권 이상의 책을 펴낸 과학자이자 실학자인 정약용도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야기를 붙여서 새롭게 태어나는 스토리텔링이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OSMU라고 하는데요. 자, 나중에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스토리텔링이 무엇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자,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기본적인 지식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자, 우리 다음 장에서부터 간단하게 소개하고, 자, 우리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목명은 스토리텔링 표현 기법이고요. 전공 과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학생 1학년이기 때문에 전공 필수
전공 선택이 있어요. 물론 교양 과목도 교양 필수와 교양 선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 필수라고 붙게 되면 여러분들이 2년 뒤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목을 수강을 하고 반드시 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는 과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스토리텔링 표현 기법이 전공 필수인데 이번 학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출석이 저조하거나 시험을 못 봤거나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대학교에서는 F점수가 나가겠죠. F점수를 나가게 되면 그 학생은 이 스토리텔링 표현 기법이라는 과목을 2학년 때 다시 수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하면 자, 이 과목이 전공 필수인 이유는 자,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결과물을 완성할 때 이야기가 없는 스토리가 없는 결과물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껴가면서 잘 따라와 주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름과 모바일 번호와 자, 이메일 어드레스 있으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기억하셨다가 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과목의 목표입니다. 자, 브랜드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브랜드 키워드를 구축해 보자. 자신의 브랜드를 소개할 구체적인 카피를 써보자. 그러므로 인해서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장르를 이해하고 그것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 운영 방법은 이론과 실습이 병행이 될 거고요. 자, 본 과목은 교재가 따로 없습니다. 적절한 교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하는 강의 자료로 수업을 대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수업 교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는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 이야기의 힘이라는 도서입니다. 자, 다음 장에 다시 소개되니까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과제가 부과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성적 평가 방법은 전체 100점 만점에 출석 20점, 과제 20점,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포함해서 50점, 기타 태도와 성과를 가지고 10점 채점이 됩니다. 자, 토탈 합치면 100점이 되겠죠. 100점에서 90점 이상이면 A학점, 80점 이상이면 B학점, 70점 이상이면 C학점, 60점 이상이면 D, 59점 이하면은 F학점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수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F학점 맞은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이 도서가 필독 도서입니다. 자, 이야기에 있는 힘. 아무런 서식과 아무런 컨텐츠가 없는, 내용이 없는 글을 전달만 했을 때 과연 전달력이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자, 매혹적인 스토리텔링의 조건인 이야기의 힘, 굉장히 책이 좋고요. 읽기 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 번 정도 읽어보기를 굉장히 권유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장하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고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책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고서 간단하게 검증을 하고 나면 제가 그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목차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이야기의 힘, 이야기를 직접 만드는 방법, 즉 콘티를 짜고 시나리오 짜고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필을 쓰거나 소설을 쓰는 방법, 아니면 여러분들이 광고 브랜드, 광고 영상을 만드는데 어떠한 스토리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건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그러한 부분들이 잘 소개가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파트 3에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해서 앞에 뭐 지포라이터도 나왔고요, 에비앙도 나왔고요. 자, 제가 4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그러한 사례가 다 이 파트 3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이쁘네요. 자,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본 수업의 목표는 여러분들 스스로 브랜딩화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서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로 가게 되면 영상을 촬영하게 될 거고요. 그 영상을 배포하기 위해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1인 미디어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인 거 다들 아시죠? 자, 유튜브에 내 채널을 만들고 내 영상을 올린다라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만의 브랜딩화 시키고 나 스스로 브랜드가 돼서 인플루언서 역할을 할 수만 있다라면 베스트인 거죠. 지금은 연예인보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들이 더 인기 있는 거 아시죠? TV 채널에도, TV 프로그램에도 유튜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 채널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자, 워크맨 아시죠? 아나운서였습니다. 지금도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또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자, 4차 산업이 시작되고 1인 미디어 사회가 시작된 현 시점에 내가 유튜버가 되고 내가 기획자가 되고 내가 프로듀서가 되기 위해서 본 과목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학교는 한 학기가 총 15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스토리텔링 표현 기법이 2학점짜리죠.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 수업입니다. 자, 2시간 수업이 15주로 계산하면 총 30시간이죠. 그래서 30시간 동안 이 과목을 배우고 학습하고 실습을 하게 되는 건데, 대학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바로 출석이에요. 자, 앞에서도 제가 잠깐 출석 이야기를 했는데, 대학교에서는요 15주에서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무조건 F학점이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총 100점 만점 중에 출석이 20점밖에 안 되지만 결석이 4번, 과제, 시험, 성과는 다 만점을 맞았어도 결석이 4번 이상 하게 되면 다른 점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F학점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석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출석을 잘하면 그 다음 과제나 시험이나 성과 등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출석에 반드시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학교의 학점 부여 방식은 다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란 한 클래스에 수업을 듣는 학생이 뭐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20명 모두 전체 총점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A 학점을 줘야 되는데, 상대평가 방식은 전체 A 학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0명의 점수를 1등부터 20등까지 나눠서 가장 높은 사람들 순위로 30%를 자릅니다. 20명 중에 30%면 몇 명이에요? 6명이죠? 즉 20명 중에 6명만 A 학점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단 1점 차이에 또는 소수점 0.1점 때문에 A 학점이 될 수도 있고요, B 학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상대평가라는 거, 물론 우리 사회가 1등만 기억하는 사회, 2등만 기억하는 사회, 아니면 서열을 구분하는 사회,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하진 않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학의 규정상 상대평가를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본인의 점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밴드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저와의 수시로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강의 자료도 배포하고 과제도 밴드를 통해서 전달하고 했었는데요. 자, 이번 학기는 이 온라인 강의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업이 지연이 됐고, 또 학생들의 어떤 출석 체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LMS를 사용하라는 권유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URL 주소 보이시죠? lms.wsi.ac.kr. 자, 여러분들 학번과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강의 자료, 학습 자료, 그리고 퀴즈, 질문, 출석 체크 모두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시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충분히 참고하신 다음에 수업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준비물입니다. 자, 우리는 교재가 없다라고 했죠? 교재가 없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대학생들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자세는 학생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노트 할 수 있는 수첩 그리고 펜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교재는 없지만 제가 배포해드린 강의 자료를 출력해서 가지고 오든지 메모할 수 있는 수첩과 연필을 꼭 지참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절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대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언 한마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언변도 논리적인 설득도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라는 옷을 입은 진실이다. 때론 언어를 할지라도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대화의 거리와 말의 벽을 넘어 그 사람의 가슴으로 스며든다. 자, 아네트 시몬스라는 사람이 남긴 글입니다. 자, 우리는 선천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 위트가 있는 사람, 참 재밌게 말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설득적이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이야기거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자,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한 학과입니다. 자, 내가 선택한 학과, 내가 선택한 직업이 이 선택한 학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2년 동안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기술을 배우는 한 영역이 바로 이 대학 시절이에요. 대학교 때 여러분들이 익힌 기술과 다양한 경험과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많은 꿈과 많은 기대를 갖고 대학 생활을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저 또한 많은 교수님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